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변함없이 우리 총평을 위해서 한번 다시 할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HSK 대표 강사 최현정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8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텐데요. 자, 먼저 전체적인 분위기를 조금 얘기하면 그냥 전체적으로 어떤 느낌이었냐면 특별히 모난 데가 없구나 오늘 시험. 그냥 평균을 쳤다 그럴까요? 듣기, 독해, 쓰기 전체적으로 얘는 굉장히 오늘 좀 어려웠다거나 독특한 부분이 크게 있었다는 건 없었고요. 자, 듣기부터 한번 살펴보실게요. 이쪽을 보시면 일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O라고 표시한 거는 완벽하게 일치했을 때 그대로 불러준 문제가 역시 대다수를 차지하면서 16문제였고요. 똑같진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일치하는 한 반 정도 일치했다라고 할 만한 문제가 한 문제. 그 다음에 세 문제 정도는 조금 우리가 유출을 하고 내용을 잘 들어서 맞춰야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난이도가 더 올라가면서 완전 일치하는 문제가 좀 많이 줄었죠. 전체 25문제 중에서 14문제였고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문제가 8문제였고 아예 그냥 완전히 내가 이거를 이해하고 유추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가 3문제였는데요. 우리가 이 문제 중에 굉장히 한 문제가 오늘 좀 어려운 게 있었어요. 따이유라는 단어가 나왔었는데 그 들리는 말대로 찾으면 따이유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는 뒤에 보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내용은 뭐라고 나왔냐면 샹통더 따위 똑같은 대우를 해줘야 됩니다 라고 나왔는데 답은 그 따위가 들어간 뒤가 아니라 빙덩 평등해야 된다라는 전혀 다른 말로 바꿨기 때문에 그 문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거 빼고는 거의 전체적으로 항상 이래왔던 분위기를 유지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자, 독해로 오셔서요. 독해 일부분, 그러니까 제가 거의 그래프를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손을 안 댔어요. 그냥 평균적인, 그러니까 5급 하면 항상 잘 나오는 단어들, 제가 5급 수업만 해도 맨날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단어들이 주로 나왔기 때문에 특이점 없었고, 이 부분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좀 6급 단어가 많이 섞여요. 6급 단어가 섞이는 것은 비율적으로 봤을 때 3부분도 많지 않은데 단 3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긴 거 있는 거 있죠. 속독이라는 게 좀 가능해요. 속독이라고 하면 딱 A, B, C, D에 맞춰서 답을 바로 찾아내고 문제 분석을 통해서 빠르게 답을 체크해내는 방식인데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짧은 글을 읽고 우리가 답을 찾다 보니까 아주 빠르게 답을 찾아내는 경우보다는 좀 많이 읽어야 되는데 6급 단어가 보이니까 조금 부담스러운 거죠. 상대적으로 3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여러분이 항상 어렵게 느껴지시는 게 맞고, 3부분은 오늘 역시 항상 뭐 비슷한데요. 한 반 정도는 속도 그냥 그대로 찾아지고 반 정도는 조금 주변을 읽어야 되고 이런 분위기로 출제가 되겠습니다. 자, 쓰기 같은 경우 오늘 일부분은요. 그냥 정말 별로 얘기할 게 없이 조금 쉬웠어요. 전체적으로 그냥 주어, 서술어, 목적, 어순만 잘 찾아도 나열이 충분히 가능했고, 쓰기 이 부분도 단어 5개 중에 얘 하나가 걱정스럽네 할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굳이 꼽는다면 그 중에 얘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작년 시험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쭉 훑어보면 항상 이 단어 되게 오늘 걱정스러운데 그럴 만한 게 없었고, 제 개인적으로는 금요일날 매일반에서도 그리고 격일반에서도 얘기했던 단어가 다 오늘 좀 나왔어요. 그래서 학생들 중에 카톡이 좀 왔더라고요. 쌤 금요일날 제가 그거 했던 거 오늘 나와서 장문 되게 잘했다고. 제가 장문을 하면서 또 마침 강의를 했던 단어들이 나와서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림 같은 경우는 사람이 미용을 하는 그림이었어요. 지엔,头发 아마 동사 지엔을 적는 것이 좀 안 됐다면 힘들 수도 있었겠는데요. 다시 할게요. 요렇게 치엔을 적는 이유는요. 발음의 유사성 때문에 적는 거예요. 뜻은 칼도자가 들어가서 자르는 것과 관련성을 연결시켜줍니다. 그래서 치엔, 머리카락을 자르다, 치엔, 头发 요런 글자만 조금 잘 적었다면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독해 일부분 첫 번째죠. 46번에서 48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시는데요. 전체적인 느낌 요렇게 넘어갔었어요. 부분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46번인 在什么什么地区 일단은 큰 무리가 없다면 뒤에 내용 없이도 이 부분만 잘 갖고도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지역에서는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떤 지역, 동북의 46번 한 지역을 꾸며보도록 하죠. 宝贵 宝贵는 소중하다라는 형용사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宝贵的时间 아주 소중한 시간, 宝贵的生命 소중한 생명, 가장 많이 쓰는 말이고요. 이것도 제가 금요일날, 이상하게 이번에는 금요일날 얘기했던 게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광따 같은 경우는 그냥 면적이 광대하고 넓다라는 뜻을 오늘은 가지고 정답이 삐겠지만 넓은 지역이죠. 사람 수가 많다라는 뜻도 반드시 같이 가셔야 돼요. 그래서 광따学生 하면 많은 학생, 쓰는 것 자체는 우리가 很多 쓰는 것처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광따 하면 훨씬 더 정식적인 서면어체의 느낌을 줄 수 있고요. 必要, 필요하다로
很必要, 非常必要 이렇게 쓰시는 형용사 맞고 그 다음充分은 충분하다라는 뜻으로 充分的准备, 充分的信息, 充分的理由 해서 충분한 준비, 충분한 자신감, 충분한 이유 주로 추상적인 것을 많이 나타내고 아니면 동사 되게 많이 꾸며요. 요 더는 요 경우는 빼셔도 되는데요. 充分调查 충분히 조사를 했다거나 充分理解 충분히 이해를 했다거나 充分休息 충분히 휴식을 했을 때 充分이라는 형용사를 쓰게 됩니다. 지금 지역을 꾸밀 수 있는 말은 의미상 B밖에는 특별히 없는 것 같죠. 자, 47번. 항상 빈칸이 있으면 이 호흡이 시작되는 부분부터가 중요해요. 그러면 지중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앞은 다 끊어내고 그 중에 滑雪, 休闲度假 여기까지가 주어 역할을 해요. 그래서 스키를 타고 또 휴식도 하는 그런度假 휴가를 보내는 것은 是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조금 크게 보면 旅游 47번, 작게 보면 47번이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冰雪旅游的 이런 얼음과 눈과 관련된 곳을 찾아다니는 여행에서 이 좀 중요, 아주 중요한 여행 뭐가 된 걸까요? 네, 뭐일까요? 하고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秩序 제일 많이 쓰는 말은 遵守秩序 遵守 준수하다, 지키다, 질서를 지키다, 유지하다, 维持秩序 제일 많이 쓰세요. 너무 상관없죠, 지금은. 자, 阶段 특히 제가 보통 외우라고 하는 표현이 초지, 阶段 초급이란 단어도 마침 5급이에요. 그래서 5급, 5급 같이 엮어서 초급 단계, 초지, 阶段 措施, 자, 정말 오프라인에서 마르고 닳도록 얘기하는 따페인데 采取措施, 조치를 취하다. 마침 5급, 5급 단어. 그래서 같이 외워두세요. 조치를 취하다. 形式, 형식. 이건 뭐 특별히 따페를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이렇게 휴가를 보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여행의 뭐다? 형식이다. 말고는 특별히 들어가서 말이 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 주어를 찾고 우리가 지금 보면 러가 붙어 있고 계속 흐름이 이어진다면 동사가 들어갈 거예요. 목적어는 旅游套餐 크게 보면 冰雪旅游套餐 套餐이라는 말은 원래 세트 메뉴 같은 걸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여행을 우리가 가게 되면 이제 아예 통으로 딱 여행사에서 짜여준 계획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을 타오찬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유로 하는 여행이 아니라는 거죠. 여행을 할 때 타오찬이 48번 이렇게 빈칸이 있어요. 그럼 주어를 좀 찾는 것이 앞뒤에 연결성이 좋으니까요. 처음 이 문장이 시작되는 곳을 가봤더니 冰雪 그러니까 얼음이나 눈 같은 곳에서 노는 거랑 温泉 온천 이러한 一冷一热 하나는 되게 차갑고 하나는 되게 뜨겁고 따뜻한 两项 두 가지의 旅游资源的 여행 자원들의 따페이, 제가 따페이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편인데 아까 뭐 차이취 초어시처럼 얘랑 같이 써요. 이런 짝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여행 자원이 어우러진 것이 짝이 된 것이 48번 그리고 러가 붙어 있고 여행에서 어떤 하나에 짜이는 그런 세트 메뉴 같은 것이 되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정웨이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세트 메뉴가 되었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고 인치만 외울 것이 아니라 인치 4급은 기본이고요. 여기 보시면 인치 造成 5급, 导致 5급. 그래서 불러일으키다, 야기시키다라는 시리즈 항상 같이 외우세요. 제가 불러일으키다 트리오 외워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인치, 造成, 导致. 자꾸 소리내서 불러일으키다 3개, 인치, 造成, 导致. 차이가 있다면 인치는 우리가 중성 단어라고 해서 좋은 것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나쁜 것도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造成, 导致는 보통 마이너스적인 색채를 가지면서 좀 안 좋은 것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BC에 각각 불러일으키다가 2개 들어있고 促使, 이거는 제가 보니까 지난달 총평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促使에서 어쨌든 이 使라는 동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使는 사동 동사로 뭐뭐로 하여금 뭐뭐 하게 하다. 그래서 뒤에 모습이 명사가 하나 나오고 또 동사가 나와서 이 명사로 하여금 뭔가를 하게 하다인데 그 사동 동사 앞에 추가 붙은 거예요. 그럼 뭔가 재촉을 하니까 이 명소로 하여금 아주 빠르게 좀 동사하도록 하다. 이렇게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동작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지식으로 하여금 더 빨리 흡수하도록 하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안 좋은 동작, 예를 들어 뭐 심장병이 더 빨리 발작하도록 하다. 어쨌든 색채에 관계없이 이것을 더 빨리 동사하게 하다라는 문형으로 써주세요라고 지난달에 얘기했었는데 오늘도 보기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답은 타오찬이 되었다라고 해서 정웨이가 가장 적합하겠죠. 자, 독해 1부분 한번 보셨고요. 독해 2부분은 제가 항상 여러분한테 한 2문제 정도로 같이 보자고 해요. 하나는 앞에 굉장히 규칙성이 있는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여러분이 해석을 다 하지 않아도 어떤 꽁로 정 안 되면 길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설명문임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보시면 A, B, C, D의 규칙성이 없고 보시면 인가이를 줄임말이죠. 마땅히 뭐뭐 해야 된다거나 야 역시 뭐뭐 해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로 봐서 얘는 어떤 도리나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논설문의 색채를 갖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렇게 규칙성이 쫙 있고 이 대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해석을 아주 잘하지 않아도 보통 답을 찾기가 좀 쉬워요. 자, 예를 들어서 A 같은 경우는 收费很高라는 말이 있네요. 요금이 되게 높다, 비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총 문장 개수를 한번 따져보면 마침표만 찾아보는 거예요. 물론 물음표도 가능하죠.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자, 쭈르륵 훑어보면서 어떤 비용에 대해서 혹은 페이라는 말이라도 있는지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예 이 글자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잠정적으로 못 찾았어요. 만약에 내가 했는데 다 X다. 그러면 이제 진짜 읽어봐야겠지만 보통 여기서 해결됩니다. B, 年久 되게 오래됐다라는 말. 시오, 수리할 때 수리를 제때 못했다는 말. 자, 그러면 지어라는 말이 있냐? 되게 오래됐다, 되게 오래됐다. 쭈루룩 훑어보시면 이 글자도 우리가 일단 찾지를 못하겠어요. C부터 보면 이 도로는 젠짜이 어디에 요 글자 오타 요거 빼주세요. 앞에 부수. 어디에 세워졌다? 리우동沙漠라는 사막에 세워졌다. 그럼 리우동沙漠를 찾아보니까 리우동싱沙漠 굉장히 유사한 말을 찾았어요. 앞에 보니까 방금 우리가 봤던 이 도로는 시입니다. 쫙 주어입니다. 뭐입니까? 덩지 공루 해석 안 되면 그냥 도로입니다 하고 넘어가세요. 어떤 도로? 世界上 세계적으로 第一条 처음으로 在 어디에 什么什么中이라고 했네요. 리우동沙漠라는 사막에 지어진. 그래서 정답은 이미 뭐다? C. 이렇게 찾아내줄 수 있겠어요. 반면에 이런 논설문 같은 경우는 이제 진짜 읽어야 되는 경우가 확률적으로 훨씬 많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을 조금 한번 공유해보면 역시 항상 마침표에 동그라미 치라고 합니다. 네, 제가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 알아서 치고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호흡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다음에 앞을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이 글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흐름이 보여요. 在社会交往中 우리가 사회에서 교제를 하고 왕래를 하다 보면 我们应该学会 배워야 해요. 그다음 목적어가 좀 길어요.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안에 들어가셔서 恰当的 적당히 赞美他人 타인을 좀 찬미하고 칭찬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로 시작해서 因为 네, 从而 이런 흐름이 보이고요. 뭐뭐 때문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이런 흐름들을 한번 봐주시고요. 세 번째 문장은 赞美得当 칭찬을 적당한 정도 선에서 잘하게 되면 이러이런 좋은 점이. 그 다음 우리가 이걸 펀하오라고 해서 병렬 관계를 나타내죠. 반면 비교를 해주고 칭찬을 뿌더땅 아까랑 반대네요. 적당하지 못하게 하면 좀 적당하지 못하고 너무 과장되게 하거나 이러면 뿌진 이런 나쁜 결과가 나올 뿐만 아니라 못할 뿐만 아니라 반을 이렇게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나쁜 결과를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빠질 수 없는 단어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짠메이. 다른 사람을 찬미하다는 한국말로 조금 어색하니까 좀 칭찬해 주는 거. 일단 A, B, C, D에서 짠메이가 들어가는 걸 보면 최소 어디 갔죠? 네, 2개를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A부터 한번 읽어보자고요. 짠메이, 칭찬을 해주는 것은 비픽핑, 비판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비판이란 단어가 이 글이 안 나와요. 일단 D도 한번 볼게요. 不是, 아닙니다. 所有赞美, 모든 칭찬이 都能促进交往, 서로 간의 교제를 촉진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죠. 왜냐하면 적당히 하면 좋지만
적당하지 않으면 안 좋은 결과가 나온다는 흐름으로 갔었기 때문에 답은 D. 저는 이런 식으로 풀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지금은 총평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고 넘어가겠지만 오프라인 수업을 하면 다 해석을 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은지 제가 빠른 시간에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흐름 보는 법을 한번 공유해 봤습니다. 자, 독해 3부분은요. 전체를 다 풀 수는 없는 노릇이고 속독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해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문제를 빨리 찾을 것이냐. 자, 일단 72번 문제. 여기 전체적인 내용은 우주에서 먹는 음식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말이 나오냐면 早期航天员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초기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이 아니죠. 초기의 우주 비행사들은 어떻게 음식을 먹었죠? 그래서 당연히 그래서 초기라는 말을 빨리 찾아보는 게 중요한데요. 쭉 찾아보니까 이번 단락에 처음으로 早期 똑같아요. 航天员은 吃的东西 먹는 물건이 네, 어쩔 수 없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빠른 시간에 정리해서 해드리다 보니까 이런 오타가 나네요. 먹는 것들이 都是 다 뭐다? 요거 여러분 글자가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야까오라고 해서 치약할 때 까오예요. 그래서 연고 모양이다. 만약에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대로 나중에 한번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吃饭时 밥을 먹을 때는 就像 마치 뭐처럼 지야까오라고 했어요. 지야까오 그 치약을 짜는 것처럼 把食物 빠자문이죠. 음식을 지짜서 어디에 입속에 넣어준다. 똑같은 말이 있더라고요. 像什么什么一样 똑같이 있고요. 그 다음 지진 조리 그냥 똑같죠. 그래서 정답은 D. 이거 완전히 일치하는 유형이라서요. 속독 아주 가능한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75번에서 78번은 세제 광고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자, 75번 같은 경우에 那家公司的洗衣粉 세제에는 什么问题 어떤 문제가 나타났길래 그래요? 라고 물었어요. 자, 지금 75번에서 78번 중에 75번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어떻게? 처음부터 봐야겠죠. 처음부터 보다가 洗衣粉이라는 말이 처음 나오는 것을 찾으니까 어떤 회사가 生产了洗衣粉을 생산했다. 刚开始这款洗衣粉很受欢迎은 환영받는 거니까 좋은 얘기죠. 우리는 지금 마이너스적인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그런데 可是라는 전환이 나왔어요. 그러나라는 말은 앞과 뒤의 분위기를 180도 뒤집는 그래서 뒤에 이제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从第三年开始 세 번째 해부터 시작해서 销量 하면 판매량이 开始 下滑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销量 판매량이 감소했다. 아까보다는 살짝 다르지만 그렇게 찾는 것이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그 글 그대로 가십니다. 76번. 아이고 오늘 오타를 제가 많이 냈네요. 그 고객은 고객 무조건 찾으면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했죠? 라고 했어요. 认为怎么怎么样. 자, 고객을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이번 단락에서 처음 그 고객이 나왔어요. 抱怨 불평을 했대요. 其实这款洗衣粉的效果 효과는 괜찮아요. 그런데 딱 하나 문제가 뭐냐면 每次洗衣服 매번 빨래를 할 때마다 都要倒 따오하면 우리가 기본 뜻은 거꾸로 해야 된대. 그래서 술을 따르다 할 때도 따오지요 라는 말을 쓰죠. 왜? 술병을 거꾸로 들어서 이렇게 부으셔야 될 거니까 여기서도 부어야 돼요. 또 너무 많이 넣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말은 다르지만 매번 사용량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는 말에 답이 C가 되시겠어요. 87에서 90번은 동성传이 동시통역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87번 첫 번째 문제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제라는 거는 아무래도 위치적으로 앞에 있기 때문에 동성传이 시 만약에 이런 문제가 중간쯤에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 굉장히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글 전체에 이 단어가 깔려 있어요. 그럼 위치 찾기가 굉장히 힘들죠. 그럴 때는 예를 들어 얘가 89번이다. 그럼 88번을 푼 위치와 그 다음 부분을 잘 판단해서 조금 읽어야 될 수도 있지만 첫 번째 문제면 얘가 처음 나오는 곳이 굉장히 정답의 포인트가 됩니다. 처음 나오는 곳이 첫 번째 단락에 그것도 제일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동성传이는 일단 이 말은 띄어넘으셔도 돼요. 줄여서 이렇게 동传이라 부르는데 실질 가리킵니다. 목적어 찾아갈게요. 이러한 끊임없이 뭐뭐하니翻译方式 번역하는, 통역하는 방식입니다. 그 앞에 굉장히 꾸미는 말이 긴데 翻译员 통역사가 在什么什么情况下 뭐뭐 하는 상황에서 끊임없이 이거 하고 이거 하는 번역하고 통역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해서 너무 이건 쉽게 A
한 가지의 어떤 번역하고 통역하는 방식입니다. 라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쓰기 일부분인데요. 오늘은 아까 말한 것처럼 거의 대부분 동사 수라문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동사가 서술어가 되면 목적어까지 들어올 수 있죠. 물론 목적어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어, 서술어, 물론 동사가 서술어로 들어올 거고 목적어 이렇게 세 가지가 기본인데 이때 주어를 꾸미는 말을 우리가 그냥 영어식으로 아니 한국어식으로 관형어라고 해볼게요. 목적어 꾸미는 말도 똑같이 우리가 관형어라고 할 거고 서술어 꾸미면 앞에서 꾸미는 거 부사어라고 하셔서 더는 필요할 때 쓰시는데 필요 없으면 항상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관형어가 주어나 목적어로 꾸밀 때는 이 글자의 더를 부사어가 동사를 꾸미는데 내가 더가 좀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글자의 더를 쓰게 됩니다. 이때 부사어를 조금 더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제가 보조개라고 해요. 보는 부사가 보통 맨 처음에 들어가고 조동사 그리고 개사라는 말은 우리가 영어식으로 얘기하면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구조 순으로 쓰는 거를 외우기 좋게 보조개라고 외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동사 수로문 푸실 때는 뭐 다른 문제도 다 마찬가지지만 서술어로 균형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취러부 어떤 클럽, 동호회 같은 걸 말하죠. 나거는 당연히 꾸미는 말일 거고 또이 와이가 전치사 구조죠. 그리고 동사 서술어는 개방하다. 그러면 굉장히 명확해요. 얘는 지금 목적어가 없어서 더 짧은데요. 나거 취러부 그 동호회는 외부에 개방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고 앞에 부정부사, 부사, 전치사 구조가 동사를 꾸미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 98번 校羽毛球赛 학교에서 하는 어떤 배드민턴 대회인 것 같고요. 제2회 요건 나중에 제 꾸미는 말인 것 같고 확연하게 카이무 개막하다 엄격히 말하면 막을 열다 라는 이합동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서술어 찾았어요. 지지앙이라는 말은 장차라고 해서 부사죠. 그러면 나열해보면 제2회 학교에서 하는 무슨 대회는 지지앙이 앞에서 꾸며서 곧 이제 개막을 할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사 수렴은 계속 해볼게요. 징은 우리가 맨 앞에 써서 뭐뭐해 주세요 라는 친절한 표현을 나타낼 거고 슈루 요거 동사죠. 입력하고 또 빙 또한确认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남은 닌더 이 더로 봤을 때는 우리가 주어 아니면 목적어가 될 텐데 당연히 비밀번호는 입력하는 것과 확인하는 것의 대상으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请输入并确认 입력하고 확인 부탁합니다. 당신의 비밀번호를 이렇게 나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2번. 92번 동사는 너무나 확연해요. 동태조사 러 붙으셔서 by 그 뒤에 결과보 놓은 결과 가득하게 놓아두었다. 자, 그러면 어디에 무엇을요? 앞에 양타이상 베란다에 무엇을요? 植物 나열하시면 베란다에는 가득 놔뒀어요. 植物 식물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계속 동사 수렴은 자 너무나 명확하게 동사 찾았어요. 울려 퍼졌다. 그러면 뭐가 울려 퍼졌을까요? 꾸미는 말 있어요. 热烈的 뜨겁다라는 말하고 굉장히 어울리는 것은 掌声 박수 소리. 그러면 앞에 어디에서 台下 무대 아래에서 울려 퍼졌죠. 뜨거운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진 겁니다. 자, 밑에 보시면 이런 건 다 수식 성분 되겠고요. 꼬안이도 우리가 전치사 구조인데 이거는 지금 부사어로 쓰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뭐에 관해 라는 전치사. 동사는 여기 있어요. 주어까지 달고 있네요. 이것은 뭐뭐입니다. 그러면 시를 썼기 때문에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목적어 뭐밖에 없냐면 神话传说 신화 전설입니다. 그러면 신화 전설을 꾸미는 말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关于太阳的 라고 해서 태양에 관련된 신화 전설입니다. 라고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동사수라문이었고요. 시량보어. 우리가 중국어는 이제 시간과 시량을 아주 명확하게 구분해서 쓰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3시네요. 이건 시간이죠. 제가 3시간 동안 낮잠을 잤어요 하면 그건 시량이 돼요. 지금 우리 8월인데요. 8월 하면 시간이죠. 제가 8개월 동안 중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하면 시량이 됩니다. 시간은 동사 앞에서 동사를 꾸미는데 제가 방금 동사를 앞에서 꾸미면 부사어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런 말을 우리가 시간 부사어, 시간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부사어들. 예를 들어 그는 每天7点上
반 이합동사 출근해요. 보시면 7시라는 말은 시간이기 때문에 샹이라는 동사 앞에서 동사를 수식해 주시고 실향보어는 실향은 항상 동사 뒤에서 서술어를 꾸미게 되는데 뒤에서 올라오면 우리가 보어라는 말을 붙여요. 그래서 실향보어 타메이티엔 꽁초 일을 하는데 7시간 동안 일을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보어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3년이라는 말은 당연히 실향이겠죠. 그래서 동사 뒤에 놔두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만 빼면 다른 거는 这部动画片 이 만화는 제작했는데 얼마 동안 제작했다? 3년 실향보어를 뒤에 놓기만 하면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없을 것 같고 빠짜문 나왔어요. 빠짜문 하면 역시 우리가 중요한 게 두 가지를 항상 얘기하는데 아까 제가 빠도 전치사죠. 중국어로 하면 개사라고 얘기한다고 했어요. 보, 조, 개. 그래서 빠짜도 부사와 조동사 앞에 빠 앞에 먼저 놓고 써주시고요. 그리고 빠자는 한 가지 되게 중요한 게 뒤에 동사가 나올 텐데 이 동사를 절대 단독으로 사용하지 못해요. 여기서 꼭 뭔가를 더 수식을 해주는데 여기서 기타 성분은 별건 아니에요. 러를 써주신다거나 보어를 붙인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주셔서 조금이라도 더 끌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빠가 보이죠? 그럼 무엇을 하는 대상이 나올 거예요. 동사함 찾아보면 샨주 지웠단데 지우다 삭제하다 혼자 쓸 리가 없어서 러 동반해서 같이 써주실 거예요. 빠를 썼는데 동사 뒤에 기타 성분이 없다. 틀린 겁니다. 절대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조심하지 않다가 빠원지엔 문서를 삭제해 버렸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쓰기 이 부분에서 5개 단어 한번 다시 돌이켜보면요. 짜오핀,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모집을 하고 채용하다라는 뜻으로 반대말은 우리가 거기에 응하는 거기 때문에 잉, 그리고 핀은 똑같아요. 잉핀이라고 하시면 돼요. 응하다, 성조 조심하시고 짜오핀 위엔공, 위엔공도 5급 명사니까 같이 외워주시면 너무 좋겠어요. 직원을 채용하고 모집하다. 좀 잘 꾸미는 말은 짜오핀 광고, 모집 광고. 이런 세트로 아주 잘 쓰게 됩니다. 쉐리, 학력은요. 형용사를 까오를 쓴다는 것만. 쉐리 한까오 이렇게 쓴다는 정도. 제가 오늘 5개 중에 그래도 좀 어렵다? 하나를 꼽으라면 추서요. 근데 제가 이거를 금요일 날 이걸로 장문시키기를 했어요. 추서는 사전 뜻만 알아가지고는 특별히 좋다, 대단히 뛰어나다 이러면 뭐가 좋은지를 좀 느낌이 찾아지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제가 강의를 하고 왔는데 동사를 보통 앞에 써서 정도 보호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추어더 뭘 한 정도가 추서 되게 뛰어나다. 비아오시엔, 여러분 비아오시엔은요 한자 그대로 자꾸 읽어서 표현하다 하시면 안 되고 사람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태도나 품행이나 능력을 겉으로 드러내서 보여주는 걸 비아오시엔이라 그래요. 예를 들어 애가 학교 가면 엄마가 너 학교 가면 how 비아오시엔 하라는 말을 써요. 그럼 잘 표현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게 이상하죠. 행동 잘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오늘 HSK 시험 치러 갔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비아오시엔더 뿌하오 하면 능력을 보여준 정도가 능력 발휘를 잘 못했어 이래야지 표현하다라고 하면 되게 뜻이 잘 안 맞으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뛰어난 활약을 했다 이 정도 해서 비아오시엔더很出色 아니면 비아오옌 어떤 공연이 되게 멋졌다 뛰어났다 이렇게 정도보 형식으로 가는 거 괜찮으시고 만약에 그냥 명사를 단순히 꾸민다면 出色的 어떤 사람 뭐 학생도 되고 인재도 되고 뛰어난 사람 出色的成绩 뛰어난 성적 贡献 뛰어난 공헌을 했다 이런 것들을 꾸며서 쓰시는 거 좋으실 것 같아요. 专业 명사일 땐 전공이죠. 你的专业是什么? 당신 전공이 뭡니까? 형용사일 땐 전문의 혹은 프로의 한자를 보면 전문적으로 업을 삼고 있는 그래서 专业选手 하면 프로 선수 반대로 아마추어 선수 하면 자기는 따로 직업이 있고 이거를 약간 취미적으로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업이 있고 남을 여자를 써서 이해유 자기 일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선수 이해유 选手 라는 말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이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앞에 있는 언제든지 수시로 연락을 하다 수이시联系 정도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8월 시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봤어요. 이번 여름 너무 더워서요. 제가 7월 총평을 마치 안 한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만큼 이게 텀이 하루하루 견디기 힘들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최근 들어 좀 시원해졌죠. 제가 그저께 잠을 자다가 추워서 벌떡 일어났는데 깜짝 놀랐어요. 평상시에 이렇게 문 열고 자도 덥잖아요. 근데 춥더라고요. 날씨도 많이 좋아졌는데 오늘 시험도 우리 짜증내지 않게 특별히 이 파트 어렵다 이런 거 없이 조금 무난하게 넘어가는 정도의 시험이었다. 그리고 총평 특강을 정말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년 넘게 총평 특강을 1년이 훨씬 넘었죠, 사실은. 쭉 찍다 보니까요. 앞에서 강의한 내용이 너무 지금 많이 겹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체크하는 습관 길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